안녕하세요. 유기농업 기능사 시험에 도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100% 합격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유기농 시험의 필기 시험의 문제를 재구성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다음 중 학명에 속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학명. 모든 생명체는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고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각 나라마다 여러 민족마다 부르는 이름이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쌀 하면 우리는 쌀이지만은 벼 하면 우리는 벼지만은 영어권에서는 라이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중국에서는 벼도자를 써가지고 도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이걸 공통적으로 하나로 통일된 벼의 이름이 뭐냐. 그래서 서로 혼선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학명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린네라는 학자가 이명법 두 가지를 갖다가 부르는 이명법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의 경우는 강, 목, 과, 속, 종, 문강, 목과 속, 종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식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속과 종 두 가지만 부르자. 그래서 이명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속, 종 이걸 합해서 이명법이다. 예를 들어서 쌀의 경우는 오리자, 사티바 이게 속명이 되고 이게 종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약속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자.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 종명의 글자는 전부 다 소문자로 쓰자. 이것도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속명과 종명. 그래서 학명에 해당되는 것은 속명과 종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물이 똑같이 다 벼뿐만이 아니라 보리, 옥수수, 무슨 오이, 인삼 모든 것이 다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1년생 작물로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이냐. 1년생.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해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을 1년생. 가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겨울을 넘어서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봄철에 수확을 하는 것을 월년, 한 해를 넘긴다. 아니면 금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내년에 수확을 하는 것을 2년생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문제에서 벼와 수수는 1년생이 되겠죠. 벼와 가을보리, 이 가을보리는 가을에 씨앗을 뿌립니다. 주로 10월 달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겨울을 넘겨가지고 그 이듬해 5월, 6월 달에 6월 초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년생이죠. 가을보리가 된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아스파라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연생이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 벼와 수수가 1년생 작물로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다음 중 유기 가축의 전환 기간을 잘못 지정된 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업에서 유기농산물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하고 허가를 해 줍니다. 그 허가를 받아야 유기농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농민이 내가 유기농산물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신청하자마자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일정 기간의 준비기간, 그걸 전환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환기간이 각기 다릅니다만은 이 가축의 경우는 우리 고기를 먹는 한우, 유구의 경우는 입식, 송아지를 들여가지고 아니면 큰 소를 입식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젖소에서 젖을 짜서 우리가 시우로 마시는 것은 90일 이상, 3개월 이상 지나야
그 전환기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유기농의 유기 축산물에 신청할 수 있는 준비 기간, 전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돼지는 5개월, 150일이죠. 닭의 경우는 산란계하고 육계가 분리가 됩니다. 산란, 알을 낳는 것, 그거는 사육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만은 육계의 경우는 이게 5주, 약 35일 정도면은 우리가 병아리에서 큰 성게로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3개월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육계의 경우는 고기를 먹는 브로일라, 육계의 경우는 3주로 이렇게 일반 산란계하고는 다르다. 이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작물의 생육과 관련된 3대 주요 온도가 아닌 것은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최저 온도를 몇 도, 최저 온도 이하가 되면 동해를 받아서 피해를 받죠. 그 다음에 최고 온도는 몇 도 이상이 되면 이게 고사, 하고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최저 온도, 최고 온도, 또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 온도, 가장 알맞는 온도, 그것이 3대 작물의 필수 온도가 되는 겁니다. 주요 온도. 평균 온도는 의미가 없죠. 다섯 번째, 시설하우스 염류 집적 장애의 대책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화학비료, 요소, 아니면 복합비료, 용가린, 염화가린 이와 같은 화학비료, 금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토양에 주게 되면은 작물이 100% 그걸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는 흡수를 하고 일부는 토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노지의 경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서 그 땅 속에 잔류되어 있는 이 성분을 그대로 세탈이라고 그러죠. 그걸 씻어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로 씌워놓게 되면은 하늘에 비가 그대로 밑으로 투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닐하우스, 이 시설하우스 경우에는 오히려 염류, 그걸 비료를 줘가지고 일정 잔류가 된 것을 염류라고 그러는데, 염류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염작물, 이 바닥에 있는 토양 속에 있는 성분을 그걸 흡수해가지고 그걸 빨아내는 그런 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유기물을 씌워온다, 퇴비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더 융화가 돼서 세척이 되겠죠. 아니면은 객토론다든가 담수, 물을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세탈이 돼서 염류가 희석이 돼서 없어지지만은 만약에 강우를 차단했다, 비닐하우스를 씌워놨다, 그거는 영반대죠. 정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책으로서 염류 집적 장애의 대책으로서 알맞지 않는 것은 강우의 차단, 비닐을 갖다가 피복한다든가 비닐을 씌워준다든가 이러면은 오히려 역반응이 나올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 포장에서 연작을 하지 않고 몇 가지 작물을 특정한 순서로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재배하는 것을 어떤 작형이라 한다. 이건 윤작에 해당이 되죠. 윤작이라 하면은 그 2가지 이상 작물을 일정 일항씩 교대로 배열해서 재배하는 것이 교호작이고 2가지 이상 작물을 새 일항을 옥수수를 심었다. 새 일항을 콩을 심었다. 다시 새 일항을 옥수수를 심었다. 이와 같이 반복하는 것을 교호 작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돌려짓기는 여기서 주어진 대로 연작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연작에 반대되는 개념은 윤작, 돌려짓기죠. 그래서 윤작, 돌려짓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IFOAM이란 무엇이냐? 이건 합성어입니다. I는 인터내셔널의 그 첫자 I를 땄고 F는 피드레션, 그 F, O는 오가닉, A는 에그리컬처, 농업이라는 의미죠. M은 무브먼트, 이걸 합성을 하면은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기농, 우리 도전 유기농업 기능사도 유기농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유기농업을 전 세계에 116개국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이 IFOAM 여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유기농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설 재배, 하우스 재배죠. 가장 많이 쓰이는 피복 자재는 우리 농촌에 가면은 자, 농민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값이 싸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닐을 씌운다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햇볕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투광률이 높게 그래야 작물이 성장을 하겠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광률 90% 이상, 값이 싼 거, 또 이동하는데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피필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폴리에스테르 필름.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비닐이 1번 폴리에틸렌 필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항목. 다음 중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양 입자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 토양의 종류를 토성이라고 한다. 그게 아니죠. 토성이라면 토양의 입자 크기, 입경의 크기에 따라서 그 몇 밀리냐 그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토성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식토는 토양 중 가장 미세한 입자로 물과 양분의 흡착력이 힘이 작은 것이 아니라 자, 입자가 작다. 그걸 갖다 점토라고 그러죠. 점토는 가장 점토, 양토, 그다음에 모래. 그중에 점토는 입경의 크기가 0.002mm 이하의 크기를 점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토는 이와 같이 점토, 입경이 아주 제일 미세한 가는 점토 함량이 45% 그 이상 되는 것을 식토라고 그래요. 그 식토 입자가 작은 것은 공간 면적이 굉장히 많고 크겠죠. 그래서 흡착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흡착하는 힘이 작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 항목. 10번 내용입니다. 토양 입자가 입단화 촉진을 가장 우수한 양이온은 뭐냐? 양이온. 이온 중에는 우리 토양이 작물이 토양에서 흡수하는 여러 가지 이온이 있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석회, 마그네슘 모든 그걸 갖다 이온이라고 그래요. 질소는 N이라고 그러고 인산은 P라고 그러고 K는 칼륨 또는 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온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양이온이냐. 양이온은 예를 들어서 Na, Mg, P, K, 그 다음에 NO, 질소, 인산, 가리, 나트륨, 마그네슘. 여기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이온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건 음이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건 양이온에 해당이 돼요. 그 이온, 이 양이온, 여기서 가장 흡착력이 우수한 것은 양이온, 칼슘 이온입니다. 이가로 되어 있죠. 플러스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착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토양계량에 정부에서는 석회, 칼슘이죠. 이 석회, Ca 플러스 이가. 이 석회를 갖다 토양에, 이건 알칼리성입니다. 토양에 집어넣어주게 되면 산성화가 되어 있는 토양을 이걸 중성으로 작물이 좋아하는 형태의 토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전국에 있는 토양에 대해서 석회를 일정 부분 보조를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여기에 전부 다 다른 항목인데 동물의 방사를 허용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틀려요. 유기농업 인증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2년 이상 내가 그 전환 기간에 그걸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그걸 기장을 해가지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그 기장 내용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토양 관리를 어떻게 했다, 작물을 어떻게 생산했다, 농약을 어떻게 줬다, 그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원기간, 이것도 단연생, 그러니까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건 단연생이지 않습니까? 그건 3년 이상의 전환기간이 필요하고 1년생 작물, 변화, 옥수수 아니면 콩, 1년생 작물의 경우는 대개 2년 정도 후 2년 이상의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가축의 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의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 더미에 55 내지 75도 후 온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며칠 이상 돼야 되냐. 자, 가축의 분뇨라든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속성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 퇴적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퇴비 더미를 쌓아놔야 됩니다. 퇴비가 이게 썩어야 되죠. 부숙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최소한도 55 내지 75도, 상당히 높은 온도죠. 그 온도 상태에서 15일 이상 퇴적을 해야 이게 가스도 빠져나가고 거기에 유해 물질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퇴비가 완전히 완숙이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기를 갖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겉에 있는 퇴비 더미 가에 있는 것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만은 그 속에 깊이 있는 것은 산소가 부족해서 이게 발효가 잘 되질 않습니다. 숙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퇴비를 뒤집어 쌓기, 이걸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퇴비 더미를 죽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줘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이게 부숙이 잘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취미 오락으로 쓰기에 가장 적합한 온실의 형태는 뭐냐? 자, 정답은 1번의 외지붕. 한쪽만 지붕이 남쪽 햇볕을 받아들이는 그쪽으로 해서 북쪽은 언덕을 이용을 해서 외지붕으로 해서 온실을 만드는 것이 취미 오락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햇볕도 많이 투과가 되면서 온도도 많이 보온이 되고 관리비도 적게 들겠죠. 쓰리쿼터형, 멜론 재배에 적합한 그 형태입니다. 쓰리쿼터형. 4분의 3씩, 전체 면적의 4분의 3, 75%를 남쪽으로 하고 거기 4분의 1은 북쪽으로 형태로 해가지고 재배하는 거. 이걸 쓰리쿼터형, 4-3씩이라고 그러죠. 양지붕형, 이건 농가에서 현재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벤노형 원실,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주로 호온성 작물에 적합합니다.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것이 벤노형. 튼튼하게 농가에 보면은 하우스를 보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기기화 내지는 과체류가 주로 고온성 온도를 좋아합니다. 과체류를 많이 재배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몇 프로냐? 공기 중은 약 78% 내지 79%의 질소가 들어있습니다. 산소가 20 내지 21%의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탄산가스, CO2, 이산화탄소는 0.03%. 그래서 0.03%, 이건 광합성에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이산화탄소, 탄산가스죠. 그 비닐하우스 속에서는 외부에는 0.03%의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비닐하우스 속에서는 이게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물이 광합성을 하다 보면은 보통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오전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 광합성이 활발히 이루어져 가지고 그 하우스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 탄산가스가 굉장히 0.03%그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작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 사람이 거기다 탄산시비, 그러니까 탄산가스를 공급해 주는 것을 인공 탄산가스 보완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중 토양 3상에 해당되는 것은 토양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 크기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고상, 고체 상태를 고상이라고 그러죠. 토양 속에 보면 액상이 있으면 물, 땅을 파면 물이 나오죠. 그 수분이 있습니다. 그걸 액상. 그 다음에 이 토리끼리 서로 부딪히는 그 중간에는 공기가 들어있겠죠. 그걸 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상, 액상, 기상 그 3단계로 나눠가지고 고상은 전체 토양의 50% 정도가 고상입니다. 100% 중에 50%를 빼고 나머지 50% 중에 반반이 액상과 기상, 25%가 액상, 25%가 기상. 이걸 갖다가 토양의 3상, 세 가지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토양 속에 액상, 물이 많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상, 공기가 적어지겠죠. 그럼 뿌리가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상으로 맞춰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다음 중 도복, 쓰러지는 것이죠. 작물이 쓰러지는 것을 도복이라고 합니다.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키가 작다는 것은 넘어질 염려가 적죠.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칼륨, K죠. 인산, 석회 아니면 벼에서 규산 이런 것을 많이 시용을 한다. 그럼 작물체가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도복에 강해집니다. 벼에서 마지막 김매기를 할 때 배토를 한다. 마지막 김매기 할 때 벼가 쓰러지지 말라고 흙을 모아주는 것을 배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좋은 점이지만은 출수 직후에 규소를 연면시비한다. 규소는 칼슘하고 똑같이 이와 같은 요소는 아주 서서히 이행이 됩니다. 그런데 출수 후에 이삭이 나오고 나서 규소를 연면시비했다. 이파리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복에 대해서 쓰러지는 것은 밑에서 절간 지재부에서 힘이 약해가지고 비틀려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연면시비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특히 만약에 출수 이후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줬다.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을 4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다음 중 멀칭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멀칭, 비닐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피복물을 갖다 덮는 것을 멀칭이라고 그러죠. 지온 조절, 하얀 비닐, 이와 같은 걸 주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검정 비닐, 흑색 비닐을 씌우게 되면 온도는 크게 기대가 안 되지만은 높아지지 않지만은 잡초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비닐을 씌워 놓게 되면 토양 건조가 예방이 되겠죠. 잡초도 억제가 되고 하지만 토양 비료 양분의 유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복물 멀칭을 하게 되면 빗물에 의해서 씻겨내는 것을 이걸 억제로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유실이 아니라 이걸 억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다음 중 산성 토양에 해당되는 것은 pH, 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pH 검사. 우리 사람도 pH,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우리가 먹는 식품도 주로 육류는 산성에 해당이 되고 엽채류, 채소 이런 것은 알칼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작물이 자랄 때 가장 좋아하는 그 온도, pH 조건은 중성, pH 7이 중성입니다. pH 1에서 14까지 이렇게 있는데 7을 한 중간으로 해가지고 7보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알칼리 또는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하가 되는 것은 산성입니다. 산성. 그 산성 토양이 강해지면 7, 6, 5, 4, 3 이렇게 내려올수록 산성은 강해지는 겁니다. 작물이 싫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pH 5, 1번이죠. 기지현상의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기지, 이어짓기, 연작을 하게 되면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겠죠. 그걸 기지현상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기지현상이 나타났을 때 토양을 소독한다. 병충해가 그만큼 경감이 되겠죠. 담수, 물에 담근다. 그 다음에 새흙으로 객토한다. 이건 해당이 되지만 연작을 하게 되면 기지현상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돌려짓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20번 항목. 다음 작물 중에서 요수량 가장 적은 것은 요수량이 뭐냐?
작물별로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의 양을 요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알팔파, 그다음에 호박 이런 것은 대단히 요소량이 높습니다. 근데 작물별로 이 수수는 380, 메밀이 540, 밀이 491, 보리가 523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진 양식에서 보면은 가장 요소량이 적은 것은 수수가 되겠습니다. 명아주 같은 것은 요소량이 가장 높은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